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배신행위가 일본 교육의 성지에서 벌어지다니. 누가 이자에게 발언권을 줬습니까? 도쿄 교육청 대강당. 엘리트 교육자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언어 교육 최고 권위자 미야자키 교수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단상을 내려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키야마 선생이라고? 우리 일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난독증을 고친다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객석에서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저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미야자키 교수님, 당신의 50년 경력을 단 30초 만에 뒤집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일본 최고 특수학교에서도 포기한 11살 중증 난독증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간 강당이 얼어붙습니다. 난독증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교육계 권위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어서 더욱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 최고 특수학교의 교사 민수연, 아키야마 미레입니다. 한국계 3세지만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10년째 난독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1세대, 아버지는 2세대, 그리고 저는 3세대죠. 외모도 말투도 완벽한 일본인이라 아무도 제가 한국계인지 모릅니다. 어릴 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고 뒤집히고 흔들려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선생님들은 저를 게으르다고 했고 친구들은 바보라고 놀렸어요. 9살 때까지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이리 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나요. 어느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또 창피를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줄게. 우리 조상의 글자야. 그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단다.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처럼 시작했어요. 가는 입을 벌리는 모양, 나는 혀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 신기하게도 한글은 제 눈앞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글자야, 수연아.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처음으로 제대로 읽은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어요. 10살 나이에 처음으로 글자의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었으니까요. 비밀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고통받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점점 일본어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한글이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난독증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때 글자를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특수교육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울립니다. 수연아, 너처럼 아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렴. 그래서 저는 도쿄 특수학교에서 난독증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좌절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그러다 나오토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이제 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개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지혜와 용기가 저와 함께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도쿄 특수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던 어느 봄날, 나가사와 나오토를 처음 만났습니다. 11살 소년이었지만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어른 같았어요.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토 군,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이 아이는 극심한 난독증이에요. 6학교를 전학 다녔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첫 수업은 재앙이었습니다. 나오토는 책을 던지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에요, 민 선생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오토의 눈에서 본 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글자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나오토를 따로 불러 조용한 교실로 데려갔어요. 나오토 군,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처음으로 나오토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던 그 노트였죠. 이건 마법의 글자야. 너처럼 글자와 싸우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는 특별한 글자. 나오토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 글자들은 모양이 단순해서 춤추지 않아. 머릿속에서 뒤집히거나 흔들리지 않지. 놀랍게도 나오토는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날 단 3글자만 가르쳤어요. 다음 날, 나오토는 스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는 간단한 단어들. 나오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한글은 제 머릿속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3주가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토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거기에는 서툴지만 또박또박 한글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글 학습 후 나오토의 히라가나 인식 능력도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나오토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히라가나로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나오토가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로 제가 바보가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작은 혁명.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를요. 나오토의 성공은 오래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특히 같은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친구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나오토, 어떻게 갑자기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쉬는 시간, 미즈키라는 여학생이 나오토에게 물었습니다. 미즈키도 글자가 뒤집히고 뛰어다녀서 고생하는 아이였어요. 나오토는 잠시 망설이다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죠. 비밀 무기가 있어. 나오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마법 글자를 가르쳐 주셨어. 다음 날, 미즈키가 쉬는 시간에 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마법 글자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두 번째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겐지, 하루, 요시코가 찾아왔어요. 모두 난독증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아이들이었죠.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비어있는 음악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밀 동아리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처음에는 5명이었던 비밀 한글 동아리는 금세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한글을 비밀 암호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신나했죠.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는 글자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하루가 자랑스럽게 노트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글로 일기가 빼곡했습니다. 처음으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의아해했죠. 요즘 난독증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동아리 아이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즈키가 국어 시간에 문장을 읽지 못해 울었을 때 나오토가 일어나 그녀 대신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한글로 쓴 응원 메시지를 건넸죠. 우린 다르지만 특별해.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점점 아이들은 일본어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읽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었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겐지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깝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도 우리 같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죠. 한국계 교사가 일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작은 비밀이 곧 들통날 줄은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비밀 한글 동아리가 음악실에 모여 수업 중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편지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교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 선생님, 사랑해요를 다시 알려주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가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소동입니까? 가토 교장은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교육자로 학교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죠. 그분이 책상 위에 놓인 한글 노트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경력도 아이들과의 약속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토 교장은 한숨을 쉬며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본 교육계에서 정규 수업을 제쳐두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가토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예상과 달리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가토 교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 책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 시집이었어요. 제목은 윤동주 시선집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 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시를 좋아했죠. 가토 교장의 말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일본어 학습을 돕는다는 발상이 흥미롭군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 할아버지의 가르침, 나오토와 다른 아이들의 변화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가토 교장은 끝까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나아지고 있나요? 네, 놀라울 정도로요. 특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토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비밀로 진행하십시오. 제가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가토 교장은 뜻밖의 아군이 되어주셨습니다. 한글 동아리의 성공 소식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한글로 메모를 하거나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자 부모님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엔 몇몇 어머니들의 감사 전화만 받았는데 어느 날 교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연 선생님 계신가요? 우리 아이도 한글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즈음 지역 방송국 NHK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수교육 현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우리 학교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토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 촬영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민 선생님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온 날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자랑스럽게 한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나오토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전 글자가 무서웠어요. 근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글로 문맹 극복 특집이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 난독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심지어 교육부 관계자까지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 이틀 후 일본 언어교육학회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과학적 검증 없는 외국어 기반 치료법은 위험하며 일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미야자키 교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한글이 난독증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미야자키 교수가 공개 시험을 제안한 거예요. 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받은 난독증. 아이들과 제 한글 방식으로 배운 아이들을 비교 평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연 씨가 자신 있다면 받아들이시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전국 뉴스에 소개된 이 도전은 순식간에 교육계의 최대 이슈가 되었어요. 모두가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토 교장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눈앞에는 나오토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들을 믿으니까요. 일본 교육의 거장과 한국계 젊은 교사의 대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도쿄 교육청 대강당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350석 규모의 객석은 교육 관계자, 언론인,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2개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미야자키 교수팀, 왼쪽에는 저희 팀이 자리했어요. 오늘 우리는 난독증 교육에 관한 역사적인 시험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나오토, 미즈키, 겐지, 하루, 요시코. 모두 떨고 있었지만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 선생님, 우린 할 수 있어요. 나오토가 속삭였어요. 미야자키 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팀에는 도쿄 최고의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6명의 난독증 아이들이 있었어요. 3달간 집중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간단한 문장 읽기. 둘째, 받아쓰기. 셋째, 자유장문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쓰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미야자키 팀 아이들은 히라가나를 쓰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글로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해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규칙적이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마지막 자유장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미야자키 팀 아이들은 몇 줄 쓰는데 진땀을 흘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글로 편지, 일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오토가 자신이 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객석에서 감동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러나 시험의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 옆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는 교수의 아들 류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류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밀리에 민 선생님의 방법으로 공부해왔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미야자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일본 최고 언어 교육 권위자의 아들도 난독증이었고 한글을 통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글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의 많은 부모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도쿄 대결 이후 일본 교육계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문부 과학성은 공식적으로 다중 문자 접근법을 난독증 아동을 위한 치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전국 특수학교에서 한글을 보조 문자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미야자키 교수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했고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중 문자 학습법에 관한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민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달라졌어요. 교육자로서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토 교장의 지원으로 저는 세종희망센터를 설립했어요. 전국의 난독증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오토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센터에서 후배들을 돕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 사례는 국경을 넘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구자들이 방문해 이 방법을 배워갔어요. 문자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오늘 저는 한국 전주에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그분이 묻힌 곳이에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저를 살렸고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도 살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가르쳐 주신 글자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람이 불어 묘비 앞에 놓인 편지가 살짝 흔들렸어요. 나오토와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보내는 한글 편지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당하는 일이에요. 한글이 그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문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류타의 말이 항상 제 마음에 울립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이제 저는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그러셨듯 저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들은 특별해. 다르게 보는 눈을 가졌을 뿐이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도쿄 교육청 대강당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한글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일본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혔어요. 민 선생님, 글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오토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적십니다. 한때는 글자 앞에서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꿈을 씁니다. 오늘 전주의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살 때 배운 사랑이란 글자가 보이네요. 할아버지, 한글은 저를 살렸고 이제 수백 명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가 일본 교육계에 일으킨 혁명적 변화. 단 24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천재적 시스템은 수천 명의 난독증 아이들에게 새 삶을 선사했습니다. 도쿄 교육청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이제 일본 전역에 한글 접근법을 확산시켰습니다. 읽고 쓰지 못했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춤추지 않는다. 한글의 단순함과 과학적 원리가 만든 기적. 한 문자가 국경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